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의 둘째 주죠. 3월이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참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어쨌든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간의 속도 이런 것들은 나이와 비례해서 계속해서 빨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대가 체감하는 속도, 시간의 속도, 그리고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뭐 크게 그렇게 빠르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4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50대, 60대, 70대, 또 80대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한 30대, 40대 정도까지의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투자 쪽에 관련한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살 것도 많고 장중에만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장이 끝나면 또 분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뭐 어떨 때는 또 그렇습니다. 그냥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때도 있죠. 그리고 뭐 평일에는 마음 편하게 어디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불편한 면도 느끼죠. 자, 어쨌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쌓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얼마를 벌고 못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 주식이라는 걸 하면서 부를 쌓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한 분야는 또 사이클이 있어요. 주식시장도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요.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과거에는 15년 주기를 봤었어요. 15년 주기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빨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뭐 시대가 많이 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주택시장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2007년에 한번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또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이클이 좀 빨라진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정부의 성향,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도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진보가 정권을 잡았던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제 뭐 15년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는 다 보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결론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 이 현 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하면서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어쨌든 뭐 흐름 자체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는 했는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열을 만들었던 게 뭐 서울이 이제 시발점이 됐죠.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거의 뭐 10년 넘게 이렇게 10년 정도 거의 그 서울시장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어마어마한 그 개발 사업들이 다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가가 상승하고요.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설을 하는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가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것들 부수적인 비용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집값이 상승하는 거죠. 2007년 정도 당시에 이제 서울의 집값이 거의 뭐 이제 2천만 원대가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당시에도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한 번은 좀 제대로 꺾이겠구나. 당시에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대로 꺾였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5천만 원이 아주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 거품이 좀 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한번 이것도 어떤 그 흐름이 바뀌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의 흐름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뭐 주택시장은 지금 과열된 양상이 조금 더 갈 것 같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꺾이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잘 판단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이제 여기서 한참 더 가가지고 꺾일 수도 있고,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투기적인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뭐 우리가 흔히 담합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가격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또 일종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참 힘들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 급격하게 꺾여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갈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게 좁은 땅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LH 사태도 있고 또 뭐 현 정부의 어떤 그 인사들과 연관된 그런 뭐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이 뭐 나오겠죠. 그리고 LH의 조사가 뭐 1차 조사가 이제 끝나서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 지금 이제 LH의 직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바꾸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느끼셨던 게 주식시장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정보라는 게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를 그 취득하는 속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먼저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수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얻을 수도 있겠고요. 운 좋게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많이 좀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참 이번에 그런 사태를 보면서 많이 혼자 좀 웃었습니다만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도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쪽도 주식시장 이쪽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과거부터 이렇게 목격을 해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뭐 새롭지도 않고요,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뭐 그랬구나,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어쨌든 뭐 사설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좀 좋으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시장이 많이 또 수요일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에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는 이제 최근에 스타일이 종목이 기준가에서 좀 하락하면 짧게 손절을 짧게 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계속 들고 있으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튈 것이다,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드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가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체험 기간이 3일입니다. 3일 동안 뭔가 그 어떤 전문가의 성향이라든지 실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기는 어렵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이벤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결제하시면 한 달에 5일씩 플러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구를 보면은 어, 타자들은 타율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타율이 높다 보면은 홈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평균적으로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할 타자에게 뭐 수십억의 연봉을 주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의 연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평균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기간의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짧은 시간에 뭔가 결과를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19년, 2020년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단기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목이 약간 좀 건조해졌네요. 네, 어쨌든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올해는 좀 자신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하고 또 결과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들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익률 526%, 2019년에 370% 정도 됐었죠. 예, 작년이 더 나았고요.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뭐 특히 이제 중기 종목들 기존에 또 급등해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사실 중기 종목은 아주 크게 노리느냐 적당히 노리느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50% 이상은 상승해서 100% 가까이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크게 노리는 종목이 있고요. 또 다른 종목은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기 종목을 또 이제 상황 봐서 추천을 할 생각이고요. 뭐 단기 종목들 다음 주부터는 짧은 매매, 장 초반이나 오전에 매수를 해서 오후에 매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1박 2일 정도 짧게 매매하는 종목들을 자주 추천할 생각이고요. 안 가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 접근하고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나지 않더라도 5%에서 10%또 상황 봐서 뭐 20% 정도까지 이렇게 짧은 수익을 계속해서 노린 종목들을 회전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계속 누적이 될 수 있고요. 뭐 반면에 또 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추천을 하고요.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하는 수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자, 2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2월에도 보시면은 손절은 짧게 해요. 그리고 수익 내는 종목들은 좀 더 크게 보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 자,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했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지수보다 높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번 주에 반등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까지 좋지 않았었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조금 어려운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사실 뭐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 기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매수해서 계속해서 홀딩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기 위에서 매수해서 지금도 계속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도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 처음에 여기에서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도 계속 홀딩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수익권으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 놓고는 봐라, 결국은 상승하지 않느냐, 내가 맞았다. 근데 여기에서 그 느끼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엄청나거든요. 여기에서 짧게 손절을 해주고, 자, 저점 찍고 반등했을 때 여기에서만 들어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제 작년에 3월 19일이죠. 이 저점 찍는 날, 뭐,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우량주를 추천을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거든요. 어쨌든 뭐 당시에 좀 길게 끌고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수의 저점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의 원인을 보면은 역시 수급적으로 좀 괜찮았다. 자,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질 시장은 아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일 시장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보면은 그런 흐름이 결국은 나왔던 게,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목요일, 금요일에 매도를 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요일부터 매수를 했지만 목요일에 대량 매수를 해줬죠. 그리고 금요일도 이어갔고요. 뭐 기관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기관은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길게 한번 보실까요? 뭐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의 매매 행태가 사실 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기관들 보통 얘기하는 거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TV나 이쪽에 보는 분들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작 기관은 어떻습니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상승하는 게 신기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시장을 보는 눈이 그런 게 아마 편견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야, 개인들이 매수해야 가는구나.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무리 매도해도 개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매수하면 시장이 가는구나. 그래, 이게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건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그 흐름이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여기까지 반등하는 구간,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2000선, 뭐 19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좀 인위적인 흐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이 나왔던 게 결국은 이거예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이 저렇게 반등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가다 보니까 한국도 따라간 겁니다.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개인들이 매수해서 갔다, 그건 맞지 않은 얘기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미국 시장이 중요했는데요. 수요일까지 어려움이 나왔었던 것도 결국은 미국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스닥이 최근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한국은 의외로 나스닥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전기전자 이쪽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보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 다우존스, S&P 500 다 좋은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나스닥만 조금 흔들리는 흐름이었는데 나스닥도 괜찮았어요. 이번 주에는 괜찮았는데 한국 시장이 일종의 좀 지레 겁을 먹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야, 미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흔들렸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최근에 개인들이 자꾸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더 흔들렸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중요하고요. 언제나 미국이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미국을 좀 더 유의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당분간 더 괜찮은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하게 꺾일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국도 역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조금 더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박스권은 좀 이제 기존보다 약간 낮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을 낮게, 박스권 이렇게 상하단이 좀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2900선만 깨지지 않으면은 충분히 버티다가 한 번쯤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00선을 항상 주목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2900선 깨지면은 위험하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반등하고 나서 좀 조정받는 그 정도 흐름 예상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특징주인데요. 흥국 FMB 골라봤고요. 흥국 FMB는 쿠팡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았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흐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뷰노. 이 종목은 신규주인데요. 기술적으로 괜찮고 가격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골라봤습니다. 두 종목 골라봤고요. 자,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파생은 일단 장중에 단타는 가능해요. 양방향으로 단타 가능하고요. 어쨌든 지금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박스권을 그려놓고 대응을 하자. 박스가 잘못 나왔네요. 박스권을 그려놓고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900선을 깨지는 극단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에도 일일 시황에서도 단기 상방 공략 하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말씀드렸고, 목요일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추가 반등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반등해주면은 위에서는 하방 공략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양방향 단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지금 그래요. 테마주가 계속 이제 순환매되는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게 쿠팡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쿠팡이나 또 다른 기업들, 마켓컬리나 이런 관련한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는 계속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테마도 한 번 정도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다가 더 이상 이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묻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들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끝나면 다음은 이제 대선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선침의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종목을 지금 고르고 있어요. 고르고 있는데 어떤 걸 추천을 할 것인가. 한번 들어가면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정치인 테마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은 두 종목 골라봤어요. 첫 번째로는 삼화전기 종목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조정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내려오면은 아래쪽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삼 퓨얼셀. 저희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좋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좋고요. 장기적으로는 안 좋죠. 근데 단기적으로 괜찮으니까 살짝 조정받으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 중에서는 후성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종목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본전 오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매도하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자, 순서가 다 끝났네요. 자, 3월의 중순입니다. 3월 1, 2, 3월 자, 마무리를 잘 하면은 이제 앞으로 또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3월까지 하면은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2021년 10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올해는 수익을 아주 크게 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을 또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올해는 좀 자신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짧게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다 지나갔을 때 올해는 결과가 좋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활용을 하실 분들은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봉수선생의 다음 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